가족이 아들을 위해 푸짐한 저녁을 준비했는데 입양한 아이는 옆에서 허공만 먹을 수 있었어. 동생이 입을 벌려서 입안 음식을 자랑하는 걸 보고 데이빗이 곰 인형의 만류를 무릅쓰고 동생 음식을 빼앗아 입에 확 넣었지. 양부모가 보고 급하게 큰 소리로 꾸짖었는데 이미 늦었어. 데이빗 배를 갈라서 음식 묻은 칩을 꺼냈어. 알고 보니 그냥 로봇이었던 거야. 수리기사가 칩을 청소하면서 로봇 아이한테 다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 데이빗이 몸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평온한 표정으로 엄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데이빗은 몰랐어. 자기가 이 가정의 대체품일 뿐이라는 걸. 알고 보니 이 부부의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던 거야. 남편이 아내가 매일 슬픔에 빠져있는 걸 참아볼 수 없어서 제멋대로 로봇 데이빗을 데려왔지. 처음에 엄마가 익숙하지 않았어. 항상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약간 딱딱한 미소와 오랫동안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 때문에 온몸이 불편했거든. 엄마가 극력 벗어나려고 했고 때로는 데이빗을 옷장에 가두기까지 했어. 하지만 밤이 되면 엄마가 직접 데이빗 옷을 갈아입혀주고 부드럽게 동화를 읽어주며 잠들게 했지. 침대에 얌전히 누워있는 데이빗을 보면서 마치 자기 친아들을 보는 것 같았어. 시간이 흘러서 엄마가 드디어 어느 날 아침 결심하고 설명서대로 데이빗의 사랑을 정식으로 활성화했어. 그때부터 엄마가 데이빗 존재의 유일한 의미가 됐지. 데이빗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 마음속 공허함이 점점 채워져서 우울했던 상태에서 다시 밝아졌어. 심지어 친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스마트곰 인형 테디까지 그에게 줬지. 모든 걸 바꾼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엄마 친아들 톰의 불치병이 갑자기 기적처럼 완치됐대. 휠체어에 앉은 약한 남자애를 보고 데이빗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생겼어. 처음으로 오늘부터 엄마가 더 이상 자기만의 엄마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하지만 톰한테 적대감을 품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가족 관계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가장 순수한 선의로 톰을 대했어. 하지만 톰은 갑자기 나타난 데이빗을 완전히 거부했어. 밤에 데이빗한테 엄마 머리카락을 자르게 해서 엄마가 데이빗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데이빗 곰 인형을 찢어버렸지. 곰 인형이 밤에 몰래 상처를 꿰맬 수밖에 없었어. 낮이 되자 톰이 또 데이빗을 자극하기 시작했고 피노키오 동화를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했어. 데이빗이 인간이 아니라고 빗대려던 거였지. 하지만 데이빗이 화내지 않고 동화 마지막만 기억했어. 피노키오가 파란 요정을 만나서 파란 요정이 진짜 아이로 만들어줘서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는 것. 데이빗이 마음이 끌렸어. 파란 요정을 찾아서 자기를 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려고 데이빗이 테디를 데리고 숲에서 목적 없이 걷고 있었어. 바로 그때 쓰레기차 한 대가 숲으로 들어와서 산더미 같은 기계 잔해를 쏟아냈지. 쓰레기차가 떠난 후 한 무리 몸이 부서진 폐기 로봇들이 바로 둘러쌌어. 이 부품들에서 자기 몸의 부족한 부분을 찾았는데 비록 이 부품들이 낡았지만 최소한 장착하면 계속 쓸 수 있었거든. 갑자기 이 로봇들이 모두 공포스럽게 하늘을 쳐다봤어. 달처럼 생긴 거대한 우주선이 천천히 내려오는 걸 보고 모든 로봇이 겁먹어서 사방으로 도망쳤지. 알고 보니 로봇 도살장 사람들이었는데 도망친 로봇들을 잡아서 인공지능을 증오하는 인간들한테 폐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였어. 금세 데이빗과 다른 로봇들이 모두 도살장에 잡혀갔어. 사방에 광란하는 인간들이 가득했는데 여기서 로봇 폐기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했거든. 대포에 넣어서 날려버리거나 허리를 잘라버리기도 했지. 쟤들한테 통각 시스템이 있어도 아무도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전자회로 덩어리일 뿐이니까. 데이빗이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로봇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옆 로봇의 손을 잡았어. 곧 현장으로 끌려갔는데 사람들이 데이빗을 봤을 때 모두 조용해졌어. 데이빗이 로봇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거든.